예, 안녕하세요. 예, 국가직 시험 잘 쳤습니까? 쉬웠죠? 안 쉬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해설 강의는 나중에 6시, 5시인가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설 강의 할 예정이니까 꼭 들으시고, 또 오늘 지금 하는 문제 중에서도 또 뭐 계속 우리가 뭐 그때 총평은 다시 한번 더 하긴 하겠지만, 또 이제 보통 이게 무난하게 대부분 다 출제가 됐다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뭐 늘 국금산인데 보면 늘 이제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과목은 영어하고 국어하고, 이제 국사는 작년에 워낙 게닥질 해가지고 이제 뭐 워낙 막 언론까지 그 뉴스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막 지뢰같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받았는지 출제자들이 좀 문제를 아주 평이하게, 그죠? 그냥 제가 봐도 쉬운 문제들만요. 그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죠.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죠. 그러니까 뭐 카트라인이 얼마가 되느냐, 그건 사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등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그지? 좀 시험이 어려우면은 카트라인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또 시험이 쉬우면은 카트라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한데,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게 점수에 또 상당히 많이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친시험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뭐 점수가 얼마 나오고 뭐 합격권이 얼마가 될 것이고, 뭐 보통 국금사 보면 또 며칠 연일 자기 점수가 얼마인데 이 점수면 합격할까요 말까요, 뭐 어디 그지, 공단기가 뭐야 이제 점수 시스템이 지금 몇 판에 대면 합격할까 말까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 그런다고 해서 뭐 합격할게 안 하고 안 할게 하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미 이제 여러분이 뭐야, 아무리 뭐 논란을 벌여봐야, 논쟁을 벌여봐야 이미 이제 확정, 아무리 아직 이제 정답이 확정되지 않고 이의제기 기간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직 안 돌아가고 있지만 가채점 이런 거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또 지방에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지방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목표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주간, 9주간 이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하고, 뭐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또 계속 뭐 하는 패턴들은 국가직 했을 때하고 또 계속 같은 패턴, 동일한 패턴들인데 문제는 여전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들도 보면 뭐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국가직 시험 칠 때부터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부터 박스형 문제는 익숙하고 지문 긴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온 뭐 지문이 길어도 또 그걸 빨리 읽는 연습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어쨌든 해설 강의는 꼭 오해 꼭 들으시고, 아니면 또 동영상 촬영이 되니까 동영상으로라도 꼭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오늘 지금 1회 문제에도 보면 좀 하루라도 먼저 했으면 풀 수 있는 지문들도 또 많죠. 내난번에 중복되고 겹치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최신 판례가 좀 더 한 두세 문제 정도 등장을 했었죠. 이제 최신 판례는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번 문제는 계속 최신 판례 나온다고 했죠. 이번 문제는 모의고사 이번 문제는 자체가 최신 판례 2017년도, 2018년도 문제 30문제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늘도 강의하면서 제가 확인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 했던, 우리가 그 직전에 했던 그 파이널 특강이죠. 파이널 특강 자료도 또 상당히 많이 그 지문들이 또 상당 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아마 근데 이번 시험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원생들마다 다 이제 뭐 교재나 이런 데서 다 강조했다고 막 다들 자기 수업하는 데서 나왔다고 아마 다들 강조를 할 겁니다. 이번 시험은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게 무난하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 거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다 나왔으면 뭐야, 분량을 줄여가지고 얼마나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그죠, 책에다 수록을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수업을 했느냐. 사실 뭐 1000페이지, 1200페이지, 1300페이지 되는 책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적중률 100%, 그럼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분량을 늘려가지고 뭐야, 막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막 그죠, 날개죽기에다 이 지문 집어넣고 저 지문 집어넣고 막, 물론 뭐 한 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한다, 뭐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1000페이지, 1200페이지, 1300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뭐 또 책을 두 권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에 수록해서 적중했다고 하는 거하고, 제 기준은 또 1000페이지거든요. 제 심리적 마지노선 나머지 지금 대부분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셨고 이론 강의는 거죠. 교재도 아마 제 강의 교재가 아닌데,
여러분 이제 제 교재 가지고 수업 듣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할 때 교재는 1000페이지 넘으면 안 된다. 그죠? 1000페이지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분권하는 것보다는 한 권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최대한 이제 근데 뭐만 잘하면 순환만 잘하면 사실 판례를 충분히 넣고도 말 수 있습니까? 교재 안에서 다 이렇게 수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정리를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양들이 많아지고 양다리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줄여서 한 거니까 같은 적중률이라면 뭐 분량을 적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수록하는 책이 훨씬 더 뛰어난 책이죠. 그래서 제가 책 자랑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하거든요. 책 자랑 많이 할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는 아마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3월달 시작했기 때문에 제 이론 강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다 문제풀이 강의 들었던 분들이 텐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문제 해설 강의 하면서 할 테니까 꼭 그건 확인 학습은 하셔야 됩니다. 점수에는 연연해하지 말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출제 경향을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또 뭐 국가직이 쉬우면 또 지방직이 어렵다. 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직도 어렵고 지방직도 어렵고 또 뭐야. 뭐 그 반대도 될 수가 있긴 하긴 하지만 이제 국가직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으면 지방직은 또 조금 재작년 국가직 시험이나 2, 3년 전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또 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나왔다가 또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이러더니 조금 준비는 어렵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이래 볼까요? 빨리 보도록 합시다. 1번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이것도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변호사 기출시험 문제입니다. 기억. 근데 뭐 변호사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문제도 다 우리가 부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단골 지문들이죠.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죠. 붙였다 무효다. 이거 국가직 문제에서 또 나왔던 거 지문 그대로죠. 부관에 계속 딱 그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붙이면 무효다. 라고 하는 거, 뭐 요즘은 근데 뭐 국가직 시험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보는 지문들이죠. 그래서 기억 O. 그럼 기억 O니까 밑에 조합으로 보시면 O니까 3번과 5번은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늘 하지만 요 밑에 보기부터 그러니까 이는 개수형 말고 조합형이 나오면 보기부터 먼저 보시면 기억은 맞을 확률이 뭐 60% 이상이 되겠죠? 60% 이상이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니언. 그러면 니언은 보니까 부담부 행정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철회.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다. 이것도 우리가 뭐 단골로 잘 알고 있는 거죠. 니언 O. 디귿. 부담이인데 기간이죠. 기간은 유효기간은 종기는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은 독립성 없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디귿 또 오네요. O. 자, 리얼. 부관은 보통 일방적으로 붙이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협약을 한 다음에 협약 내용 붙이도 또 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단골 지문들이죠. 그래서 협약의 형식으로 붙일 수는 없다. 틀렸네요. X. 정답은 그래서 2번. 좀 뭐 변호사 문제이긴 하지만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2번. 다음은 행정법 최신 판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이게 최신 판례를 제가 다 서른 문제 만들었거든요. 그거 지금 2번에 다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1번 선행 처분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 충족이 못해서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유효임을 전제한 일개도 무효다. 이거는 사실 원래는 하자성계 이야기죠. 하자성계인데 앞에 있는 사업자 지정 처분하고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 인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본다면 하자성계가 부정되는 사례거든요. 원래는 하자성계는 인정된 거 말고는 다 부정되는 거잖아. 부정되는 건데 다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중간에 보니까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요 말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이라 하더라도 선행 처분이 뭐이면 무효이면 후행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건 하자성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당연 무효인 경우는 요 말이 없다면 하자성계는 부정되는 사례입니다. 하자성계는 인정된 거 말고는 다 부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하자성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O. 뭐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판례하고 뭐 그렇게 특이하게 다르거나 한 건 아니죠. 2번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행정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 위법하다. 이것도 우리가 최신 판례이지만 기존에다 뭐입니까? 선결문제 기억납니까? 선결문제 형사사건에서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 그렇게 했었죠.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꼭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하면 뭐 할 수 있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내려지죠. 2번 O. 최신 판례이지만 기존에 있던
형사재판에서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되는 사항하고 구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서 위반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이 있어서 위법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하고는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형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별개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규 위반을 위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아직 뭐가 안 내려졌는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졌는데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한 건 절차상 가져갔다 위법이다라고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죠. 일정 법규 위반 사실이 전제 사실이다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 확정 판결에 앞서서 일정한 위반 사실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X. 3번 4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최신 판례이기는 한데 이것도 올해 요번에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죠. 처분성 OX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또 늘 잘 나오는데 요번 시험은 또 처분성 OX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각 그죠 중간중간에 지문으로도 등장을 했죠. 근데 그 처분성 OX 문제 이것도 다 그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나중에 아마 해설 강의하면서 제가 그 학원에서 보통 이제 해설 강의만 하고 그러니까 해설만 달고 마는데 학원에서 뭐야 홍보를 해야 된다 가지고 뭐 교재에서 어디 나오고 뭐 출처를 밝히고 이래 가지고 어제 밤 새벽 2시까지 그 작업한다고 그지 작업한다 해갖고 제가 사실 좀 너무 자랑하는 건 좀 낯가리는 짓을 잘 안 하는데 그냥 해설만 하고 마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말하고 해가지고 그거 출처를 밝혀라 그죠 네 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페이지 표시해라 그리고 파이널 특강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뭐 우리 모의고사 칠 때 어디 하냐 그것도 꼬박 다 세가지고 저 해보니까 재미는 있었대도 저 해보니까 저 교재에서 야 내 책에서 이게 다 있구나 해서 사실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100%에 가까운 지문들인데 어쨌든 그거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신 판례이기는 합니다. 최신 판례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판례 취지와 같죠. 별도의 뭐가 있으면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으면은 행정소송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그리고 불기소 이거는 검찰정법에서 항고 제한고를 통해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 처분성은 부정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정법엔 항고 제한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항고소송 제기.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것도 그저께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나중에 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정답은 3번. 자, 3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 문제죠. 1번 대집행 하자 승계는 뭡니까? 앞에 거 이유를 뒤에 걸 다투지 뒤에 거 이유로 앞에 거 다투는 건 아니죠. 방향이 그죠. 앞에 거 선행처분 잘못 후행처분 다투는 거지. 후행처분 잘못이 돼서 선행처분을 다투는 건 아니죠. 그 고약이죠. 그래서 계고처분의 후속 절차는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계고처분을 위법하게 부적법하게 하는 건 아니다. 맞죠? 2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것은 일신전속죄이기 때문에 상소가 안 되죠. 상소가 안 되는데 상속된다? 틀렸습니다. 2번 X. 정답은 2번. 정답은 없습니다. 3번 독촉 처분성 인정. 독촉인데 반복된 독촉은 1차 독촉만 처분성 O, 2차, 3차 독촉은 처분성 X죠. 계고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죠. 1차 계고만 처분성 O, 2차, 3차 계고는 처분성 X. 독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으로 4번 직접 강제는 권력적 사실에 처분성 인정되겠지만 침해가 단기간에 끝나면 소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강제뿐만 아니라 적시 강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적시 강제도 권력적 사실이기 때문에 처분성 OX가 하면은 처분성이 O이지만 뭐합니까? 소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침해가 단기간 내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됩니다. 4번 정답은 2번. 또 경찰 특제 문제에서 작년에 12월달 했던 기출 문제인데 88.9 이러면 정답이 아주 높습니다. 됐고요. 자, 4번이 이게 44.4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다음 사례인데 이것도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2018년도니까 작년에 모의 시험이 나온 건데 근데 이 판례 자체가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제 교재에 있기는 한데 최근 2017년도에 나왔던 최근 판례거든요. 이영찬 선생님 제가 직접 어디 있는지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 한 최근 판례인데 이거죠. 자,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하고 어리죠? 근데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제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죠.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있냐. 거기 보니까 잔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고 어른 건축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 이제 하면서 여기서 팔면서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가 뭐 하려고? 그 부동산 개발하려고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제 어떤 약정을 했느냐? 잔금을 미지급하면 계약 해제죠. 그리고 계약 해제를 하면, 그러니까 미지급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제 뭐야? 부동산 개발에서는 토지 사유권, 그죠? 토지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건축허가 포기한다. 그럼 건축허가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건축허가는 포기한다라는 약정을 맺었죠. 약정을 맺었는데, 그런데 관할행정청으로 어른 관할행정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요는 사유가 발생해 버린 것이겠죠. 그러니까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가 생기니까 계약을 해야지하고 A에게 의리받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한 거죠. 이제 뭐합니까? 갑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내 땅을 얘가 더 이상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 요 건축허가를 뭐 해주세요? 철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거죠. 철회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은 이걸 거부를 해버린 것이겠죠. 거부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철회 사유에는 뭐가 없다? 이런 뭐 사법상의 이건 사실 행정청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 이건 사법상의 뭐입니까? 계약 관계인데 건축허가는 공법상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뭐 사법상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갑한테 철회 신청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철회 사유에는 전원 사유는 철회 사유였기 때문에 이거는 철회해줄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 처분에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실관계죠. 사실관계가 해당되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1번 이제 고려해 놓고 나서 판례 원문에 있는 지문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지문을 만들었거든요. 결론은 철회 신청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처분성은 인정을 하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잘잘못을 따져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 갑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 간의 민사계약관계에 의하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법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철회 신청권이 없다.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게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를 구분하는 뭐입니까? 경향이 강한데 이 사건에서는 2017년도 아주 최근 판례죠. 이 상황에서는 판례가 갑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받은 게 계속 있게 되면 자기가 뭐 하는가? 토지 소유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신청권을 인정을 해주고 직접 이해 당사자로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1번 신청권이 없다 틀렸습니다. X. 2번 갑이 을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를 신청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권이 없는데 항고소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전체적으로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거부 처분이 처분성 인정이 되려면 뭐예요? 신청권 인정이 되겠죠. 이 사건에서 판례는 신청권을 인정을 했죠. 철회 신청권을 인정을 했고 철회 신청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처분성은 인정한 거 요거는 맞는데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법규상 중에서 신청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는데 거부 처분의 처분성인다. 이거는 이 자체로 모순이죠. 자체로 모순인데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권 인정, 처분성 호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틀렸고요. 자, 3번 A의 건축허가 철회는 이건 이제 일반론이죠. 철회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학설과 필요 없다는 학설은 대립이지만 판례는 근거 부조설이죠. 근거 부조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다. 거기서 틀렸죠? X.
4번 건축허가는 대인적, 거기서 이미 틀렸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대물적 성격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좀 특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건축허가의 철회 사유는 법에 있는 제한 사유에 한정되는 거 아니므로 매매 계약의 해제 및 토지 사용권의 소멸이 건축허가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면 철회할 수 있다. A는 그 철회 신청권을 판례가 인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게 다소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최신 판례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판례의 경우에 보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고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아마 제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교재 있는 분이 잘 없죠. 근데 아마 혹시 지금 단과 수업하고 기본 이론 수업 듣는 학생들이 교재 보시면 330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영찬 선생님 책은 제가 어디 있는 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각각 강조하는 주는 부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 번호로 색인을 찾아보려 했더니 안 시켜도 또 이영찬 선생님 판례 색인이 뒤에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찾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은 어쨌든 책에서 꼭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다면은 철회 파트나 아니면은 행정 개입 청구냐 뭐 이런 파트에서 있을 테니까 한번 꼭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고 최신 판례인데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 모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사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정답은 5번. 정답률은 44.7, 44.4. 5번. 요거 도시 및 주택 재건축 조합, 이거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 이제 늘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약간 식상해지려고 하죠. 식상해지려고 하지만 요번에 또 시험이 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번. 재개발 조합, 요거는 재건축 조합은 행정 주체죠. 공공조합이잖아. 공공조합이니까 행정 주체, 공법인이죠. 1번 5. 2번. 설립인가는 설권적 행위. 이것도 2번도 5. 3번. 재건축적 관리처분 계획은 뭐입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및 고시가 되면 제가 이거 마지막 파이널 특강할 때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죠? 재개발 조합은 3단계로, 그러니까 크게는 2단계지만 단계로 보면 설립 단계. 설립돼 가지고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아닌 단계. 아니 뭐밖에 없는 거야? 인가 및 고시를 받은 단계. 3단계 마지막에 파이널 이건 늘 나오는 거지만 식상하지만 한 번 더 본 데서 제가 이렇게 트리노트로 정리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대로죠. 그래서 3번 요거 인가 및 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 아니 인가 및 고시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안짜가 떨어져 버리고 처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5. 4번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총회계를 하지로 당사자 소송을 다툰 것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인가 및 고시가 있게 되면 뭐야? 관리처분 계획 안이 안짜가 떨어져 버리고 뭐가 됩니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항고소송을 해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X. 5번은 다만 이제 뭐였습니까? 인가, 이것도 파이나 특강일 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가인데 설립인가는 뭐지만 설권적 행위지만 사업계획의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인가는 여전히 보충적 행위죠. 이것도 우리가 국가직 문제에서 그 박스에서 인가에 해당되는 거 4가지 중에 조합해서 4가지 조합하는 문제 있었죠. 그 지문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 5번이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 안,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계획 안을 인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행위. 요거는 보충 행위죠. 그러니까 설립인가는 재개발조합에서 설립인가는 설권적 행위지만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안을 인가하는 것,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안을 인가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보충적 행위로 통상적인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5번 5가 되겠다. 정답은 4번. 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72.2% 정답이 없네요. 자, 6번 행정심판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작년에 국회 8급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1번 특별행정심판.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자, 3가지죠. 일단 가급적이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지? 근데 만들겠다면 아주 안 만들어놓고 혹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없는 건 뭐를?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지? 그리고 그 안을 만들려면 협의죠.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죠.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X. 2번 대통령의 처분부작, 이것도 이번에 국가적인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대통령의 처분부작, 이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제일 대빵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한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왈가왈부한 것은 불경스러운 짓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부작에는 특별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뭐가 되지 않는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맞네요. 5. 3번 국가인권위원회. 이것도 제가 아마 파이널 특강할 때 그 박스 기억나시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어디 소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죠. 그럴 때는 뭐야?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게 아니라 국가, 명칭이 좀 헷갈립니다. 저도 맨날 이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막 헷갈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뭐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틀렸죠? X. 4번 행정심판 참가는 신청 직권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권으로 위원회가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죠.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5번 무효는 뭐야? 기각재결, 공공복리를 크게 위배된다. 기각재결, 그러니까 사정재결이잖아. 사정재결은 취소에만 되지 무효에는 안 되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X가 또 맞았죠. 행정심판에 나온 전형적인 지문들이죠. 네, 정답은 2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합해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 성기론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이건 뭐지? 처분성이 O 대 X다. 처분성이 O인 것이죠. 행정심판한다면 뭐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피고는 누가 된다? 피고는 누가 돼? 인권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위원회 자체가 합의제행정관청은 누가? 위원장이 피고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피고된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례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사례지만 지문 딱 3가지 구성하기 좋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질증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맞게 틀리게 내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정답은 2번. 7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 이것도 뭐 행정계획은 뭐 자 들어가면 기본자 들어가면 다 처분성 X라고 했죠? 처분성 X입니다. 근데 보니까 대외적으로 구성률 간다. 거기서 이미 틀렸네요. X. 1번이 정답이네요. 기본계획이죠. 다음에 2번 관리처분계획은 이건 또 뭡니까? 관리처분계획은 뭐가 되겠습니까? 처분성이 O인 계획이죠. 제가 그걸 안 가져왔구나. 파이널 특강 들으셨던 분은 파이널 특강 자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 안 들었던 분들은 그 처음에 나갔던 자료 있죠. 지금 중간에 지방지만 새로 듣는 분들 나중에 밑에 가면 그 자료 있거든. 제가 국가지 갈 때 나오는 그 자료는 계속 가져오십시오. 그럼 거기 보면 제가 가져오라고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죠? 나간 자료에 보면 행정계획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 처분성 OX 문제가 적어도 한 지문은 꼭 나온다고 제가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처분성 X,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X,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 O, 그죠? 환지계획은 처분성 X, 환건계획은 처분성 O, 뭐 그거는 박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성 OX 문제는 늘 잘 나오는데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는 다른 때에 비해서 또 과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과도하게 많이 나왔죠. 근데 과도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파이널 특강 자료에 그거 다 있거든요. 나중에 해설 강의 때 출처제가 다 밝혀놓겠습니다. 밝혀놓을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박스나 도표로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더 보기 수월하죠. 네,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 O죠. 3번 광범위한 입법재량, 이거 뭐 쉬운 문제고요. 4번 이거는 주식회사 진도사건이죠. 통상적으로는 뭐 인정한데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폐기물 처리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하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사례, 주식회사 진도사건이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예상대로 91.7 그렇게 되고요. 자,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감사 담당 공무원 A가 공무원 B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에 파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고 비리에 따른 객관적 사안을 B에게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 종용하였다. 이에 B는 비리로 징계 파면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책에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에 보면 또 나와 있는 판례죠. 그러니까 내가 사표를 냈어. 사직서 냈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죠. 거기서 이제 뭡니까? 면직 처분, 우리가 하는 말 의원 면직이죠. 의원에 의해서 면직 처분이 내려진 것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건 요게 사인의 공법행위죠. 사인의 공법행위고요. 이건 이제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근데 의원 면직 처분이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죠. 사직이가 내가 사표 낼 때 내가 진의가 아니었다. 비진의 의사표시 또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문제니까 요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뒤늦게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피고 측에서는 우리가 다소 뭐 강압적인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야? 너의 의사를 말 정도로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의사 무능력 또는 의사에 뭐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뭐야? 강경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사인 의사 표시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의사결정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너도 사실 뭐야? 만약에 파면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못 받기 때문에 너도 사실은 뭐야 네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표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직서 제출은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은 문제가 없다. 이게 피고 국가 측의 주장이죠. 판례가 국가 편들어 줬습니다. 판례가 국가 편들어 준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B의 사직서 제출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된다. 그 맞죠? B의 사직서 제출은 의사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그냥 무효이고 이에 따른 직권에 따른 면직 처분도 무효. 이게 이제 누구의 주장이어서 원고 측의 주장이었죠. 공무원 원고 측의 주장이었지만 판례가 안 받아준 것이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정답. 3번 B가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공무원의 뭐야? 사표는 언제까지? 면직 처분 있기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일단 면직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철회할 수가 없다. 고약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문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례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3번으로 4번 비진의사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뭐야 본문만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효력이 없다는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맞죠? 5번 근데 사직의사 표시 이유로 면직 처분 이건 이제 뭐야 공무원의 인사 관련되는 것은 뭐야 소송 가기 전에 심판이 꼭 필수적이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근데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 절차 소청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죠. 5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도 정답률이 높네. 72점이 그렇게 되고요. 그 전반부는 높아서 뭐 할 줄 알았는데 평균도 64.3은 높구나. 근데 최고 득점자는 또 90점. 이 정도는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자 일단 그렇게 보고 8번에 2번 됐고요. 자 9번 하자 1번입니다.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전부를 취소. 이런 이제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일부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일부만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환경력 이거 뭐 지문 길지만 늘 나오는 거죠. 안 했다 무효죠. 그래서 중간 읽어보면 뭐 안 했다 마지막 무효다 라고 하는 거죠. 2번 3번 요것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뭐였습니까? 하자승계 동일하면 인정 별개면 부정인데 별개인데 다시 뭐야 하자승계 인정해 준 세 가지 개공과세 그 다음에 표준수용 친일 독립 요 제가 하자승계 두 문자 뽑았던 거 기억납니까? 개통실비 안매장 요 두 문자로 계속 이것도 내가 나갔던 자료 그리고 파이널 특강 자료 계속 옆에다 두고 활용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개통실비 안매장 도갑공청 독가중 뭐 하자승계 늘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것 때문에 독가중 한시로 읊었죠. 그 다음에 개공과세 귀한안 그 다음에 표준수용 기준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별책부록으로 친일 독립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그래서 근데 특히 이건 두 글자씩 뽑은 이유는 요건 별개이지만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이런 걸 토대로
하자 승계를 다시 인정한 사례였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3번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행 처분이죠. 근데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이죠. 선행 처분을 가을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력 인정이 되므로 위법의로 다툴 수는 없다? 아니죠. 구속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 틀렸죠. 다툴 수가 있는 것을 별개이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X. 4번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기 전에 정비예정지역으로 되기 전에 정비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이제 뭐야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분해 주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종전의 구역보다 다소 축소가 됐지. 그러면 축소가 됐으니까 승인 처분이 잘못된 것이냐? 다소 정비 예정 지구가 다소 축소됐다고 해서 승인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본 판례죠. 그래서 4번 요거는 맞는 질문. 5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관계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자는 건 위법이다. 이것도 지난번에 문제풀이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공무원이 징계 대상으로 회부돼. 그럼 이제 징계권자가 위원회 회부할 때는 내가 공적이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공적 사안을 같이 제출해야 돼. 왜 같이 제출하냐? 그러면 만약에 공적 사항이 있으면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감경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 공적 사항이 제출이 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징계 절차에 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죠. 절차상 하자를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행정청 징계권자는 공적 사항이 제출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한 거야? 징계를 감경한다 하더라도 지금 했던 징계는 적정한 징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제출이 되든 안 됐든 어쨌든 뭐 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국가 측의 주장이죠. 그랬더니 판례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하고는 상관없이 공적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다. 공무원 개인 국민 편 들어준 사례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거죠. 적정 여부는 결과적으로 적정한 여부 상관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위법한 것이다. 위법을 인정해 준 사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맞고요.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9번은 정답률이 72.2. 자, 10번. 10번이 아이고 정답률이 33.3이네요. 한번 봅시다. 1번.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옳은 거다. 이게 5번을 한 학생이 맞겠구나. 자, 기억은 뭐 워낙 유명한 거죠. 인도는 대집행 안 되죠. 키워드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 기억고 니은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 했죠. 니은도 맞습니다. 근데 디귿이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문을 잘 봐.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건 이 판례는 뭐 워낙 유명한 거죠. 공매 통지 안 하고 공매 처분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위법. 요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공매 통지를 나한테 안 했다. 그리고 공매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내가 따질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는 통지가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했어. 그러니까 공매 통지 절차 가져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나한테는 통지가 됐지만 다른 사람한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걸 토대로 공매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거는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3번 지문이 있어. 그래서 그 디귿 지문이 고약이야. 볼까요?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보호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순간 여러분들 뭐 했을 거야? 그래서 공매 통지 없이 공매 처분하면 뭐한 거다? 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건 책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 판례 원문에 보면 거기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어. 근데 보니까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를 들어 공매 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를 이유로 위법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나는 통지를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통지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공매 처분 위법이다라는 걸 나는 주장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매 처분, 요 판례는 아마 행정상 강제집행 파트에서 강제징수 파트에 이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이 판례가 있을 것인데 이 판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 판례 원문을 다시 한번 더 책에서 확인해서 보십시오. 제 교재에 가지고 있는 거는 625페이지 그 판례가 있기는 한데 아마 뭐 이영찬 선생님 책도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서 읽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 하느냐? 자신에 대한 공매 통제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는 건 허용되지만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제 하자를 들어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X가 되겠죠. 여기 이제 틀린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있겠구나. 10번 문제는 5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많겠다. 10번에 5번. 그렇지도 않네. 1번을 찍은 학생들 맞네. 1번이 1번은 맞고 3번 찍은 학생이 맞네. 3번 기억, 디귿, 리얼. 니언도 이것도 책에 있을 텐데 이거는 이거죠. 설명 이거죠. 구규제가 있어. 구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 점가구 건축도 불법 건축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러면 행정청이 여기다가 뭐한가? 대집행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대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데 행정청으로부터 내가 이제 사용계약을 맺었어. 사용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사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채권자죠. 근데 채권자인데 내가 사용하려고 가서 봤더니 불법 구규지에 불법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행정청이 건축허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집행을 하고 얘 쫓아내고 이걸 나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조금 미온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국가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뭐야? 채권,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표현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국유지에 불법 건축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야기거든. 근데 강제 집행은 가능해. 강제 집행은 가능한데 다만 강제 집행은 민사상 강제 집행으로 해야 된다. 민사상 강제 집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행정상 강제 집행은 대집행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지? 스스로 철거하고 쫓아내고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 자력 집행이잖아. 근데 대집행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행은 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하는 방식은 민사상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요 이야기거든. 그래서 니언이 보니까 그래서 관리권자인 행정청이 대집행 실시하지 않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 설치한 토지의 사용 청구까지 제3자, 이거는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위하여 대위는 할 수 있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 자력 집행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니까 법원의 재판 청구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타력 집행의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책에 보시면 아마 대집행 파트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대집행 파트에 나와 있는 판례니까 아마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니언은 맞고요. 그래서 디귿은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 리얼 이거는 뭐 중요하다겠죠. 미집행 장기 미등기자가 뭐 했다면 이행했다면 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기간 지나도 이행 강제금의 목적은 뭐라고 해서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뭐 했다 하더라도 이행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하는 것이다. 이거 허용된다고 했죠. 이거 좀 이행 강제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다음에 또 파이널 특강에서도 이거 제가 이행 강제금 열심히 한번 밀었죠. 요번엔 안 나왔지만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지문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맞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그죠? 리얼 O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기억, 니언, 리얼.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좀 낮네요. 33.6. 11번 당사자 소송 옳은 것을 모든 것 조합형은 쉽죠? 조합형은 쉽습니다. 즉 기억,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기억은 O죠? 기억은 오니까 당장 뭐야? 뭐하고 뭐야? 2번, 3번, 5번은 탈락이네, 그지? 그럼 근데 기억과 리얼이니까 뭐 디귿은 볼 거고, 니언 디귿을 볼 거고, 리얼도 볼 거고, 이제 미엄에서 결판 나겠는데, 미엄 볼까요? 국가가 사인 도급계약은 뭐야? 사법상 계약이 되겠죠? 그 사법상이니까 민사소송이다. 맞네요? 그럼 기억, 리얼, 미엄. 정답은 4번. 이거 문제를 푸는 스킬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뭐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해설 강의는 또 보야 되겠죠? 자, 리얼은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인데 주체가 누구야? 국가기관이죠. 행정청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성 O입니다. 그죠? 처분성 O이기 때문에 처분성 O니까 항고 소송을 해야지. 당사자 소송은 아니지.
틀렸어. 디귿 조합 설립 동의하자. 이것도 맞아. 인가가 있고 난 다음에는 뭐입니까? 인가 있을 때는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항고 소송을 하는 거죠. 이건 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설립 인가가 있다. 그럴 때는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직접 항고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디귿 그래서 X. 미음 리얼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이거는 법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법에서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바로 돈 달라고 하면 되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의 봉급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로 미음 설명이 됐죠. 정답은 4번.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또 쉽죠? 과태료, 행사처벌 두 가지 병행하는 거 판례가 허용된다고 반하지 않는 거죠? 반하지니까 허용되죠?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과거,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중처벌 아니죠? 3번 키워드는 자치사무죠? 자치사무일 때는 지자체도 양벌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죠? 4번 법인 근데 다만 이제 뭐 한 거야? 종업원 잘못하면 업주는 자동 책임. 이건 너무 과도한 책임으로 봤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린 적이 있죠? 그렇게 되고요. 5번 과징금은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관계를 동시에 간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형사처벌 과징금 이것도 틀렸죠? 형사처벌과 과징금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죠? 병행해도 이중처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중처벌금준칙에는 위반된다고 보였다. 틀렸죠? X. 뭐 쉽네요. 정답은 5번. 자, 13번. 27.8%는 이거 좀 봅시다. 자, 질문이 좀 어렵구나. 좀 옳은 것만을 모두 본 거. 자, 기억.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행정심판을 잘못 알렸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까? 원처분이 뭐 한 거야? 원처분이 뭐 한 상황이야? 불가쟁력이 생겼다. 우리가 그 파이널 특강할 때 했던 게 원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런데 그럼 행정심판도 소송도 안 되잖아. 근데 심판된 데서 심판 청구했어. 그럼 심판까지 내지만 재결 내렸다. 소송 제기할 때는 뭐입니까? 제소기간 새롭게 뭐 하지 않습니까? 기산하지 않죠. 근데 이건 그건 다른 사례입니다. 보니까 전심 절차로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없음에도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 청구했다. 이거는 행정심판의 원처분이 있는데 행정심판 안 되고 바로 소송 가야 되는데 행정심판 뭐야? 행정심판이 안 되는 건데 행정심판 된다고 했다면 그때는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로 따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대상이 안 되지만 행정청이 뭐 한 것이야. 행정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때는 통상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2번 행정심판제도는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할 효과를 가져오므로 필요적인 전치에 적용되는 처분의 경우 청구에는 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심판에서 주장하다는 거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1심에서 주장하지 않는 거 2심에서 주장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니엇 틀렸습니다. X. 3번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 재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면 원처분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소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판단한다. 이것 안 내지 뭐. 리얼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취소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행정청이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했다면 이건 지문은 길지만 뭐야? 처분 변경이란 소위 변경이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소송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처분에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행정청이 사실인 변론 종결 후 변경해서 변경된 후 처분을 변경해서 변경된 처분에 소를 제기할 때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이 필요적인 전체주의일 때 예외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변경 잘못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후 처분을 변경해서 당해 변경된 처분에서 새로 소를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얼 틀린 지문 X가 되겠네요.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기업과 D것이 O가 되고요. 정답률이 조금 낮다. 27.8. 자, 14번. 13번은 정답 3번. 14번. 취소 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다. 기판력과 기속력. 일단 행정소송법 규정 있다 없다 또 기본 사안이죠. 1번 그래서 O. 2번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대해서 면치고 이유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기판력, 기속력 비교할 때 나오는 단골 지문이죠. 2번 O. 3번 판례는 어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이 취소될 때 그 기판력에서 당해 처분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된다. 요게 틀렸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기판력으로 있지만 사실은 뭐에서 잘 나오는 판례입니까? 국가배상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뭐에는 기판력이 있는 건 맞아. 국가배상에서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이건 이 지문을 어떤 지문을 기억해? 이게 사실 그 지문은 너무 잘 알잖아. 항고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야. 그 판례는 잘 알지. 그러니까 이 지문이 거의 그 말이 없지 마. 판례는 어떤 처분이 항고소송이 취소됐을 때 기판력에 의하여 그러면 기판력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에서는 기판력이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야. 뭐가 특히 뭐입니까? 고의과실은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 이게 좀 학생들이 단순한데 틀린 이유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좀 표현이 조금 뭐하긴 합니까? 좀 표현이 조금 학생들이 그렇죠. 함정에 빠질만 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이 취소된 경우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은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의 요건 중에 고의과실도 아주 중요한 요건인데 뭐 했다고 해서 취소소송에서 뭐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공무원이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 판례를 염두에 두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3번을 몰라도 또 4번과 5번도 워낙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뭐야?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됐다. 취소도 안 되는데 무효는 더더욱 안 되겠다. 그 이야기 했었죠. 5번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시적 데드라인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아주 옛날에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조금 다수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하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정답은 3번 30.6. 15번 행정소송법은 처분 옳은 것 어건면허서 이것도 뭐 늘 나오는 거죠. 어건면허선행은 우선순위 결정 확약의 처분성은 판례가 부정하고 있죠. 1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5. 2번 키워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처분성 X인 판례죠. 그렇게 되고 3번 사업계획서 적정 부적정 이런 예비결정 처분성 O로 보죠. 4번 부지사전승인 처분 이것도 부분 허가로서 처분성 O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다 들었죠. 5번 행정규칙에 근거했다 해서 처분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죠. 처분성 OX 문제하고 법규성 OX 문제는 별개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 지문도 늘 나오는 지문이죠. 5번 그래서 행정규칙 근거한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처분성이 O입니다. 그죠? 틀렸어.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 자, 16번 행정심판 청구기간 옳지 않은 것. 무효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형 심판은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죠. 1번 O. 2번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90일은 의미가 없고 뭐만 남게 된다? 있는 날로부터 180일만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 O. 3번 제3자가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정한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 취급을 해주긴 하지만 일단 원론적으로는 같은 거죠. 4번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에 고시 또는 공고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날로 봐서 그날로부터 180일. 요게 틀렸죠? 이거는 뭐 생각해야 됩니까? 3번하고 이것도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있고 36.1%인데 3번 한 찍은 학생들이 많겠다. 16번에 3번 찍은 학생들이 30.56이네. 그러니까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90일, 180일을 지켜줘야 돼. 다만 이제 판례가 뭐합니까? 제3자의 경우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를 법적으로 꼭 받진 않잖아.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90일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있은 날로부터 180일만 한다. 또 거기다가 180일이 지나도 뭐하면 정당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그리고 또 안 날로부터 90일은 현실적 의미가 없지만 어떤 경위로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야? 그때부터 90일 요 판례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3 그 지문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는 같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90일, 180일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원칙은 90일. 그러니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90일, 180일 날짜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그리고 4번은 봐. 고시 또는 공고는 일반 처분이잖아. 일반 처분은 뭐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판례 기억납니까?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 그날 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며칠? 90일. 그래서 일반 처분은 90일이 제도적으로 판례 태도로 먼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90일, 180일은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 있은 날은 뭐야? 효력 발생일을 갖고 이제 따져야 되겠지만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불특정 다수인마다 사람마다 아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 어떻게 본다?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 그날 안 것이고 그날부터 며칠 안에 돼? 90일 안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죠. 3번과 4번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X. 5번 정당한 사유에 있으면 180일 정도 제기할 수 있는 조문 그대로죠. 16번 정답은 4번 36.1 정답이 좀 낮다. 17번 행정지도 1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한계를 일탈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1번 오죠. 2번 관할 관청이 요거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뭐 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토지 요게 유명하죠. 행정지도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고를 지도 내용대로 신고했어. 근데 이게 실정법 위반이야. 토지 계약, 토지를 내가 매매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소득세 신고해야 되거든. 근데 신고할 때 기준은 뭐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왔죠. 그럼 이거는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한 것이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뭐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일단 그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는 거야? 이거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론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는 말은 유죄 판결 받는 겁니다. 책임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따른 건 전적으로 너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게 뭐 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한 행위가 뭐에 되면 실정법을 위반했다. 형사책임은 받게 되는 것이겠죠.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마 행정지도에서 상당히 유명한 판례고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정답. 4번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부지만 믿고 자신 신고 납부했다. 이건 판례가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소 사유로 본 것이겠죠. 그래서 4번 맞고, 4번은 5번 건축 허가 시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했다는 점만으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이 있다고 지도는 지도일 뿐이지 그게 어떤 공용 지정으로서 행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5번 요것도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던 2015년 2016년도거나 6년도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판례사인데 2번 그 다음에 뭐 5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 때 잘 못 봤던 판례 사안들이죠. 근데 1번과 3번도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2번, 4번, 5번은 조금 생소한 판례, 1번, 3번은 또 늘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보시고요. 예, 정답은 3번. 18번 47.2% 봐. 행정입법과 행정입법 부작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 행정입법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 대통령령만이 공무의 심의 대상이다. 맞죠? 2번 대법원은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이 하자했을 때는 불령과는 달리 무효로 보진다. 법규성이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이나 위법하면 판례가 다 뭐로 봐? 무효로 봅니다. 무효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이건 또 왜 이렇게 정답이 났냐? 그래서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도 뭐입니까?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봅니다. 법규 명령도 하자가 있으면 무효. 행정규칙도 하자가 있으면 무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X. 3번 과실이 인정되면 행정입법 부작이 돼서 과실 인정이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죠. 3번 맞고요. 4번 포괄이익 검정칙은 법규적으로 행정입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자치 정관은 뭐? 포괄이익 검정칙이 적용되지 않아. 파이널 특강에서 정관이란 뭐야?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건 아예 대놓고 뭐야? 포괄이익 검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4번 5번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의 특정 사항을 위임했는데 안 하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면서 위법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잘잘못을 따져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5번으로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18번 근데 왜 이렇게 정답이 나냐. 47.2 19번 항고소송 협의의 소액이죠. 공익공무원 소집 해제 신청 거부했다. 다투는 도중에 뭐야? 복무기간 만료했어. 소집 해제되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죠. 소이익이 부정되는 사례죠. 부정되는 사례. 2번 임시사 요거는 해명이 필요한 반복될 위험성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죠. 요거는 그래서 협의의 소액을 인정을 해준 사례죠. 됐고 3번은 보통 원상회복 불가가 나오면 뭐야? 소이익이 부정되는 사례라고 했죠. 근데 뭐야? 그런 말인데 세 가지 도시 공장 세 가지 말 기억나나? 자, 파이널 특강할 때도 했고 나눠진 자료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 협의의 소액 관련되는 거 그 박스 아마 그건 파이널 특강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첫날 나눠드렸던 뭐입니까? 자료에 보면 그 협의의 소액 인정 부정 박스 그거 잘 활용을 했죠. 고등학교, 대학교 인정, 사법시험, 의사시험 부정. 군대 같은 거는 뭐만 인정? 현실적으로 200만 인정, 나머지는 다 부정. 그래서 뭐 자진입대, 또라이 상병, 공익근무요원, 보충력 이거 다 부정된 사례였죠. 협의 속에서 우리가 따고 박스로 얘기했죠.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보통 뭐가 있을 때 원상회복 불가, 또 뭐 기간 만료, 기간 경과, 철거 완료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뭐가 됩니까? 소이익이 부정이 되는 사례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사례 세 가지. 도시 공장. 제가 키워드 잡아갖고 그 박스로 정리된 게 있거든요.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공장 그것도 뭐예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또 등장을 했던 거죠. 판례 사안으로 됩니다. 그래서 3번 요것은 이익이 있다. 예, 맞네요. 4번 제명 의결 월정수당의 부분 이것도 봐 협의 소개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위는 회복 안 되지만 뭐는 있다? 월정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이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4번 그래서 그렇지. X 정답은 4번. 20번 신뢰 원칙 공적인 견해 표명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지위가 되겠죠. 2번 책임 있는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 실질로 판단한다. 3번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진다. 4번 연쇄사업자 등록증 교부한 것만 가지고는 연쇄사업자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닌 걸로 봤죠. 5번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안 해줍니까? 신뢰보호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봤죠. 신뢰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33년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임용 결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고 판단했죠. 정답 5번. 그래서 20번 정답률은 63.9. 예, 전체 평균은 64.44, 60.44. 뭐 평균 점수는 60점 안팎이면 상당히 좀 무난하게 본 것이고요. 최고 득점자는 90점입니다. 근데 90점이 5명이 공동 1위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호명해 볼까요? 서인혁, 임진아, 윤종희, 최보검, 강원택 이렇게 5사람이 90점으로 공동 1위가 되겠습니다.
예, 똑같이 보시고, 자, 2회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시간이 38분이니까 50분까지 휴식하시고 50분부터 20분간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고 10분부터 이제 11시 10분부터 2회 수업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